저는 다른 게 아니고 남편 때문에 자기 주장을 안 들어주면 항상 폭언을 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12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자식들을 또 너무 괴롭히고 이래서 다시 합류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 곳이 전화했더니 다시 그 습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좀. 뭐 한 번 헤어져 본 것도 아니고 이미 해봤는데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면 되지 뭘 그래. 아 처음 하는 사람이야 좀 망설여지지만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전에 한번 헤어져 보니까 어때요? 괜찮습니까? 저는 너무나 자유도 없고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전에 네. 한번 헤어져서 살아보니까 네. 헤어져서 몇 년 살아봤어요? 아니요, 잠깐이죠. 애들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엄마를 데려오라 그러고 찾아오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한 달 정도. 나는 또 이혼까지 했어요. 예. 이혼까지 했는데 이혼 한 달. 소송을 제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혼했는데 했습니다. 한 달만 헤어져 살았어요. 남자가 안 가니 좋긴 좋구나. 그게 아이고 아니고. 얼마나 좋으면 자식 핑계 대고 돌아 들어갔을까. 아니요, 애들을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문을 잠가. 집에 못 들어오면 내가 데리고 살면 되지 뭘 걱정해. 그런데 저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 찾아와서. 네. 찾아오면 딴 데로 이사가 버리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해봐야 내가 동정 하나도 안 해요. 좋았어 그냥 들어갔다 이래 말았어요. 아니요, 이제 그런 사정이 돼서 일단 다시 이제 뭐 자식들 때문에 제가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못 살아요. 내가 네. 좋아서 들어가서 산다 이래야 살지. 나는 싫은데 자식 때문에 들어가서 산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습성이 다시 폭언 폭행이 다시 또 시작이 돼서 네. 지금 이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지금 다 컸고 이런데 뭐 어떻게. 폭언 폭행이 시작이 되면 전에도 폭언 폭행 당하면서 살았고 헤어졌다가 또 도로 들어갔잖아, 그죠? 그 어차피 또 폭언 폭행이 시작되면 또 헤어졌다가 또 한 달 안에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애 결혼할 때 또 같이 그래 남자가 옆에 있어야지. 뭐 그때는 어려서 그렇지만 또 다른 필요가 생길 거니까 자기 아마 헤어지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냥 사는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어떻게 막 그걸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 마음 수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살고는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뭐가 좋은 게 있는가? 폭행까지 당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요? 솔직히 한번 물어보자. 아니요, 뭐가 좋아요? 아니요, 저는 진짜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럼 안 살면 되잖아. 그런데 안 사는 게 아니 자식들을 괴롭히는 거는 못 보겠더라고요. 자식 다 컸다며 이제. 예, 근데 뭐. 크도 이 사람은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심지어 자식 딸애가 결혼해가 살고 있는데 내 가정이 깨지면 딸애도 이혼을 시키겠다. 그럼 시키라 그러면 되지 뭐. 쥐가 시킨다고 시키지나 그게. 그러니까 이런 협박에 놀아나는 거는 뭐예요? 첫째는 자기가 약하거나 둘째는 자기가 살만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지. 요즘 같은 세상에 안 살려면 안 살면 되지 뭘 그래. 오늘라도 가서 안녕히 계십시오 끝내세요. 그게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왜 간단하지? 예, 그럼 이따 끝나고 나 따라 저리 가버리면 돼요. 아니요, 제가 진짜 절에도 갔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며칠 예. 갔다 오지 말고 영원히 가버려야지. 영원히. 이 남편을 뭐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습성을 없애도록 할 수는 있을까요? 그런 습성을 없애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못 없애요. 그 습성을 놔두고 예.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결정해야지. 지금 마음은 90%가 살고 싶지 않는데. 그 90%만 안 살고 싶잖아, 그죠? 10%는 살고 싶잖아.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제 등등 뭐 또 나이도 있고. 결혼해가 몇 년 살았어요? 지금 34년 살았어요. 그럼 34년 살아서
안 고쳐진 게 지금 갑자기 고쳐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전제를 하지 말라니까. 고쳐지면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하는 놈하고도 34년 살았잖아. 그죠? 애도 낳고. 그럼 젊은 시절을 다 그런 인간하고도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늙어가 뭐 새삼스럽게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살면 되지. 안 그래요?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도 잘 살았는데 이제까지. 근데 뭐 폭행을 했는데 뭐 얼굴에 상처도 안 났고 보니까 큰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앞뒤 가리지 말고 아 나는 이래는 못 살겠다 하면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다 끝내버리면 돼. 그 사람 미워하지도 말고 나무래지도 말고 내 인생의 선택이니까. 아시겠어요? 옛날 같으면 만약에 남편 두고 부인이 도망가면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정부가 잡아가 국가가 잡아가 도로 갖다 놨습니다. 이런 여자는 처벌해야 안 해요? 처벌합니다. 아시겠어요? 조선시대에 만약에 여자가 남편 버리고 갔다 그러면 처벌해야 안 해요? 처벌합니다. 동네 사람이 알면 문매를 때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자기만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살려고 그러면 이혼이 돼야 안 돼요? 이혼이 되지. 네. 행패를 자꾸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면 접근금지령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아무 문제가 없어. 예, 그건 되는데 근데 뭐, 자식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자식들 뭐래도 자식들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핑계고. 그러니까 안 살려고 하면 안 살아도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얘기고 첫째. 두 번째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살 수밖에 없겠다. 지금 살듯이 살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면 이왕지 사는데 폭언 듣고 사는 게 나아요? 폭행하고 당하고 사는 게 나아요? 안 듣고 사는 게 나아요? 안 듣고 사는 게 낫지. 안 듣고 살려면 대꾸를 안 하면 돼. 저는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전혀 뭐 말대꾸 같은 걸 안 하거든요. 말 대꾸를 안 한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입 다물면 그건 대꾸 하는 것보다 더 미워요. 애들 키울 때 안 느껴요? 성질 말하는 것보다 성질 더 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라도 말을 해라. 이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이게 최고의 저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 안 하니까 더 두드려 맞지. 그러니까 항상 남편한테 네 하면 돼요. 네 그러죠. 뭐라고 하면 나가라 그럼 네 그러겠습니다. 들어오라 그럼 네 그러겠습니다. 누워라 그럼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밥해라 하면 네 그러겠습니다. 밥 채를 놓고 안 먹으면 아 네 하고 내가 먹으면 되는 거고. 살려면 현명해야 된다. 이거는 남자가 왜 여자는 남자에게 그래야 되느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 하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살려면 이런저런 이유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내가 피해를 안 보는 게 지혜롭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얘기를 여기다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안 살면 되니까. 살려면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내가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항상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성격이 그러니까 겁을 내지 말고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내가 법문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나가지 마 이러면 내가 뭐 놀러 가나 법문 들어간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 네 이러면 돼요. 그러고 오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와버리면 돼요. 이렇게 와서 질문하고 다 하고 그러고 저녁에 가면 되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왜 갔냐 하고 성기를 내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고 내일은 가지 마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내일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오면 돼요. 그래서 다음날 또 성기를 내 가지고 이제는 뺨때기를 때린다 하면 맞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때리는데도 맞으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당신 화내면 건강 안 좋은데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맞게 왜 그렇게 비굴하게 하느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러려면 안녕히 계십시오. 끝내면 되기 때문에 살려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야.
자기가 현명하지 못해. 내가 보기에는 뭐라고 하면 입고 내가 말 안 하고 죽여라 하고 입 다물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뭐 할 말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인 거를 생각하면 예, 안 살면 되지 뭐. 살려면 인간이기를 포기해라 이거예요. 그런 주장하면 안 되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착하다고 잘 살고 뭐 악하다고 못 살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착하고 악하고 물론 착해야 돼요. 그러나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출 줄을 알아야 된다. 남편이 이렇게 성질을 건드리면 이렇게 뭐요? 약오른 독사처럼 팍 이렇게 하는 경우는 상대가 딱 성질이 돋을 때는 맞대응하면 손해다. 왜냐하면 그는 눈이 희떡 뒤비 저거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때는 바짝 엎드려가 일단 그 위기를 뭐하고 피하고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 칼부림을 해도 그때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 덤벼야 되지. 딱 독이 올라왔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건드리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건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야밤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칼을 딱 내놓고 돈 내놔라 이럴 때 돈 주는 건 비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있는 거 그냥 주고 가는 게 제일이다. 설령 싸워가지고 도둑을 잡았다 해도 내가 복부에 한 칼 2대 맞고 잡으면 그거 돈 5만 원보다 나아요? 못해요?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일에 걸어야지 아무데나 거는 게 용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겁하다 하는 거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비겁하다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면 내가 볼 때는 폭행하는 남자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없다 싶어요. 옛날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사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는 어린애도 지금 엄마가 어린애 때리라 그래요 못 때리게 못 때리고 선생도 애 때리라 그래 못 때리게 못 때리게 하는 이런 시대에 마누라를 그냥 지 맘대로 때린다 이런 인간은 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2번 얘기할 필요 없이 안녕히 없이 하고 딱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세상은 때로는 어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때리면서도 협박하면서도 같이 사는 거는 그 남자 입장의 심리를 보면 살고 싶다는 거야 안 살고 싶다는 거야. 그래요. 그 살고 싶다는 그 심정 행패를 부려서라도 살고 싶다는 그 심정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아까처럼 자비심을 가지고 다루면 다시 그런 사람하고도 잘 살 수가 있다. 그러면 그 행패 피우는 거 보면 아주 극악무도한 나쁜 놈인데 그래도 사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다른 장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좋은 거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산다는 거. 그래서 나무 부부 싸움에 스님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이유는 나쁜 것만 얘기하는 거 듣고 얘기했다 나중에 욕 얻어 먹어요. 좋은 점은 말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살려고 한다면 현명하게 대응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남편의 가정이 아마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아마 삶이 굉장히 힘들어서 심리 불안과 표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된 거니까 불쌍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한평생 참 힘드시겠다. 이왕기 내가 만났는데 부처님은 뭐 지장보살은 지옥 가서 중생까지 구한다는데 남은 몰라도 내 남편 이미 몸속고 살은 내 남편 하나 또 애들 아빠 아니에요. 그죠? 하나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비심을 내가 이렇게 다독거리면 그 화가 가라앉습니다. 건드리면 그건 계속 올라오는 거니까. 살려면 그렇게 현명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 이런. 그러니까 바뀔 걸 전제하고 생각하면 안 돼.